제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 25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이제 26번부터 들어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가는 역을 고르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에 널리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도 강원도에 이미 경기도 강원도에 시행하고 있어요. 힘을 얻었으니 호남 호서 지방에도 시행한다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요렇게 될 것이다. 점점점 그 아래 다만 탐욕스럽고 교활한 아전은 품목이 간소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몰입애들은 방납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방납의 폐단 등장했어요. 그렇죠? 뭡니까?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대동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납의 폐단. 그렇죠? 그래서 대동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기억번. 1년에 두 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균역법이죠. 대동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특산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균역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역을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요. 자, 니은번.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했다.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디귿번.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우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은 토지 1결당 미국 12두로 정해졌다라는 거죠. 리얼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공인 대동법 시행 이후에 현물을 구입하는 상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가 등장을 했으니 그것이 공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동법과 관련 있는 건 디귿과 리얼번이 정답이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2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2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한열회화 특별전인데 우리 박물관은 17세기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회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가번이 뭐가 나왔어요? 조선 민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까치와 호랑이가 있는 이 까치 호랑이의 민화. 그렇죠?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고 두 번째, 이건 뭐예요? 15세기의 그림이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이것은 수월관음도네요. 그래서 14세기 고려 말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것은 조선 전기, 이것은 고려 후기. 자, 네 번째, 이건 뭐냐 이건? 그렇죠? 이거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의 벽화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름도입니다. 각저총에서 발견된 벽화. 다섯 번째, 이것은 뭐예요? 15세기 안견의 그림이죠. 목류도원도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민화는 1번밖에 없죠. 자, 2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조선 21대 대정태세 문단세 시간 있으면 세워보세요. 자, 21대 왕의 어진이고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그는 탕평책. 그렇죠. 그래서 21대 왕이고요. 가장 오래 재위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오래 제위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탕평책. 뭡니까? 정조는 오래 제위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평책 하면 우리가 숙종 그리고 영조 그리고 정조가 있는데 숙종은 탕평책에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빼고 영조 정조인데 정조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빼고 영조밖에 없죠. 그래서 영조입니다. 그래서 태정태세문단세 세워보면 21대 영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균역법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균역법 영조 때 실시했죠. 그래서 군포를 두 필 냈던 것을 이제 한 필로 감해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별무반은 고려 때인데요. 지금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고려 숙종 때 별무반. 자, 세 번째 농사직서를 편찬했다. 조선 세종 때 아닙니까? 조선 전기. 네 번째 신해통공을 시행했다라는 거죠. 정조 때지요.
조선 후기 정조 때 신해통공. 그래서 상공업을 활발하게 돌렸다라는 거죠. 신해통공. 그래서 금난정권 철폐죠. 다섯 번째,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으니 조선시대 숙종 때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 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토지 몇 부를 한정해서 1호 영업전으로 삼고요. 영업전보다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영업전에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 해서 더 주지 않는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호문집입니다. 성호하면 누구예요? 이익이지요. 이익의 한전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업으로 해야 되는 땅, 그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전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팔 수 있게 하고 영업전은 못 팔게 해라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익의 한전론이었고, 4번 보시면요. 농부 한 사람마다 1경을 받아 차지한다. 법에 의거해서 조세는 거두고 4경마다 군인 한 명을 차출. 어렵다. 그렇죠? 선비로서 처음 입학한 자 2경을 받고 내사에 들어간 자는 4경을 받는데 군인 자출을 면제한다. 뭐냐 이게. 그렇죠? 반계수록이 출처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계수록은 유형원이죠. 유형원의 균전론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틀리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고급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가번 이익이죠. 사원에 토지를 지급하고자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고려시대 때 뭐 전식과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식과 안에 있는 사원전 얘기가 되겠죠. 상관없는 얘기 틀렸고. 두 번째,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방안을 제시했으니 이것은 유형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근데 가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토지와 전지를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 지급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전식과 얘기죠. 틀렸고요. 네 번째,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 이거 뭐예요?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그렇죠? 공동 경작, 공동 분배에 대한 내용, 정약용의 내용은 없어요. 자, 다섯 번째, 가와 나 자영농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라고. 중농학파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중농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외웠죠? 유이정. 자, 유이정 중농학파죠. 유이정. 그러니까 이들이 중농학파이기 때문에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29번에 옳은 설명 몇 번이다? 5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자료는요, 19세기 말, 17세기 말 일본에서 작성된 문서로 누가 가져간 조선의 지도 내용을 일본 측에 옮겨 적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이 도 안에 죽도와 송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1696년에 일본으로 가져가서 여기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라고 확인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2번에 안영복 선생입니다. 독도에 나오면 꼭 나오지요. 자, 1번 심흥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흥택은요 1906년에 이 울릉도 군수로 있었어요. 울릉 군수로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독도라는 땅이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라는 사실을 군수가 들었어요. 뭐야 이게? 뭐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어딥니까? 이 보고를 받고 이 중앙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던 울릉 군수 심은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영복 선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독도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안영복 선생 1번은 정답이 안 되고요. 2번에 정확하게 안영복이라고 나와 있으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이범윤이요. 1902년 어디와 관련이 있어요? 간도 관리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대한제국에서요. 자, 네 번째 이사부요. 야, 이사부 너무 멀리 갔잖아요. 6세기 신라잖아요.
신라 지증왕이 이사부 장군을 보내지요. 그래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흡수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종무요. 세종 때, 조선시대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토벌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0번에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3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빨리 지우고 31번으로 넘어갑시다. 31번은 또 지역 문제예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답사를 했대요.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골라봐라 라는 거죠. 일정 됐고요. 개요를 봅시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요. 국권 피탈 이후 1910년 이후 그 수가 더욱 증가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이죠. 어디에요? 연해주에서. 연해주에서 우리 독립군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했고요. 자, 신안 답사 장소를 보니까 신안촌이에요. 신안촌은 1910년대 연해주 거주지죠. 한인 거주지. 권업회 총재 최재형. 최재형은 독립운동가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에요. 이상설, 연해주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정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연해주. 자, 3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2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며칠 전 서양 오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남연군묘를 도굴하려 했는데 소식 들었냐? 나도 들었다라는 거지.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불태워진 지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불태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름하여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1868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그럼 1868년 이후 상황이냐? 척화비 언제예요? 1871년 상황이니까 이후 상황 맞지요. 자, 두 번째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순조 때예요. 순조 때 정확하게 1811년이죠. 자, 세 번째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철종 때지요. 세도 정치 때입니다. 그래서 1862년 임술농민분기 이후에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곳이 삼정 이정청. 자, 네 번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으니 철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60년 몰락한 양반 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다섯 번째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순조 때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1801년 신유박해 직후에 있었던 내용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죠. 그래서 신유박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사실을 그 베이징 주교, 프랑스 주교에게 알리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죠. 그래서 다 틀렸고 이후 상황은 1번이 정답이죠. 자, 3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시기를 찾아봅시다. 자, 일제가 이완용 등 일부 대신들을 앞세워서 조약체결을 강용하고 이때 결국 외교권을 뺏겼다라는 거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얘기하다. 을사늑약. 자, 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하다가 더워서 우통을 벗었는데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태형까지 당했다라는 거죠. 1910년대 상황이죠. 1910년 조선 태형령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에서 태를 치게 되는 일본 놈들이죠. 그래서 1905년과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한제국의 군대가 생겼다. 군대에서는 1907년 상황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가번 1번 맞지요. 자, 두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그러니 이 조선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영국 애들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침략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지요. 자, 세 번째,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결의되었으니 이것은 1898년 독립협회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 파천의 내용 1896년 상황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황준센이 지은 조선 책략이 국내 처음 소개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2차 수신사 기봉집이요. 일본에 가서 깜짝 놀라서 가지고 오니 1880년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1번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상황이 정답이 되겠죠. 자, 3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4번. 다음 가상 인터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과 대담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태양력과 건양, 연호 같은 것들 사용했으니 이것이 무슨 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라는 거죠. 자, 을미개혁 1895년에 개혁을 시행을 하는데 이때 단발령도 시행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력, 그리고 지금 연호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편사무를 또 재개하게 되고 종두법도 이때 을미개혁 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지게를 발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게 발급은 광무개혁.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단발령 시행 언제예요? 을미개혁 때죠. 세 번째, 방문국을 설치했어요. 국정출판사 언제 만듭니까? 1883년에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이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만들게 되는 법전이죠. 자, 다섯 번째,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는 1883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4번에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사신문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우려한다. 이 정도면 이제 나와야 돼. 이 정도면 나와야 됩니다. 최근 조선과 청 사이에서 맺어진 장정으로 청 상인은 허가만 받으면 기항장 밖 내지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면 조선 상인들의 상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조선의 상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따라서 정부는 한성, 양화진 이외 지역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글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정은 무엇입니까? 1882년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요거의 핵심 골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보장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의 상권을 침탈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풀어봅시다. 1번. 거중조정 조항을 명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나와 있어요. 거중조항. 자, 두 번째,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무역쟁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세 번째, 방공령 시행 규정을 포함하였다라는 것은 1883년에 조선과 일본의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조일통상장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76년에 조일무역규칙 이후에 또 통상 체결을 하는데 이것이 조일통상장정. 네 번째, 임술농민분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62년 상황이죠. 임술농민분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운요 사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1875년 상황. 이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6번으로 들어갑시다. 칠판을 지우고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애국개몽운동이군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수호가 목적이에요. 주요 단체 보안회. 아하, 이 문제는 보안회를 풀어라 라는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회는 1904년 일본 애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황무지 개간권. 자, 이 우리가 황무지를 개간할게. 자, 요렇게 하니 우리가 보안회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 보안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것을 물어보겠거니 1번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이지요. 193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이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두 번째, 좌우 압작 7원칙은 왜 나오냐? 그렇죠? 광복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1946년 상황 현대사지요. 자, 세 번째, 국외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것은 1910년대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의병들이 이주하게 되니까요. 자, 네 번째, 오산학교와 대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는 1907년에 정주에 이승훈이 건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성학교죠. 대성학교는 1908년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단체를 물어보게 되면 신민회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보안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다라는 거죠. 3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곳은 중국인데요. 여기에 서일 김교원과 함께 묻힌 누구는 오기호 등과 자신이라는 오적 암살단 나철과 오기호. 그런데 오기호 선생은 등장을 했고요. 등장하지 않은 나철. 그러니까 가는 나철 선생이 되겠지요. 자, 1번. 대종교를 창시하였다라는 것이요. 1909년 단군 신앙을 만들었으니 나철과 오기호다. 맞네요.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일진회를 조직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진회는요. 친일 매국 단체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송병준, 이용국 이 사람들이 매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일진회예요. 자,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식. 네 번째. 진단학계를 창립했다. 손진태, 이윤재. 이분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했다. 1944년 여운형 선생이 1944년에 좌우합작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조선건국동맹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대 개편해서 1년 뒤에 19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나철 선생의 활동은 1번에 있으니 37번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탐구활동 보고서예요. 주제 모르겠다. 자, 조사 방법, 문헌, 인터넷 검색 여러 가지 해보자. 자료를 보니까요. 관세 철폐 방침에 대한 기사. 그래서 관세 철폐 1923년인데 너무 어렵죠. 자, 조선 총독부 관부에 실린 회사령 폐지는 알아야 돼. 1920년이죠. 회사령 폐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우리 거를 사자.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개가 되니 그것이 1920년대에 전개가 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어이고 정답 나왔네요. 5번에 있지요. 물산장려운동. 자, 1번 형평운동이요. 1923년 진주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었다. 자, 두 번째 조선학운동이요. 193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분들이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는 계기로 전개를 했던 실학에서 우리 역사의 그 근원을 찾자라는 운동 조선학 운동입니다. 세 번째 국채보상 운동이죠. 1907년 우리나라의 빚을 우리 스스로가 갚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대구에서 전개가 되었고요. 네 번째 농촌진흥운동이요. 이것은 일제 수탈 정책입니다. 일본 놈들이 농촌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농촌 진흥이잖아요. 농촌 계몽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번이 정답이다. 39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한국사 묻고 답하기 질문 1920년대 국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가번 그리고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의 형성이죠. 3부. 그래서 참의부 1923년, 정의부, 신민부 1925년 이렇게. 그래서 3부는 23년에서 25년 이때 이제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자. 가번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했다라고 돼 있는데 1914년 하와이에서 조직한 우리나라의 군대입니다. 요것은 상관이 없겠죠. 자, 두 번째.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김좌진 장군. 그래서 1920년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끌고 대부대를 조직한 일본 놈들이 이 독립군들을 다 소탕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대부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하고 있었고 청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섬멸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 의거지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자, 네 번째,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너무 멀리 갔어요. 1942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조선 의용군으로 바꾸고 항일 투쟁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조선 의용군으로 이제 이 이후에 바꾸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국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1930년대 그 한중 연합작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번에는 2번이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우리가 4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방송에 소재가 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이곳은 1992년에 복원된 단재 신채호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단재만 나와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한 번 더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992년 복원된 단재 선생의 생가인데요. 단재 선생에 대해 알고 계신 사실을 올려봐 줘라라고 되니까 오른쪽에 독사신론을 저술했다. 민족주의 사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다라는 거죠. 자, 1번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1912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복벽주의로 전개를 했었던 독립운동단체다. 두 번째,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다라는 거죠. 조선의용군 1942년 김두봉에 의해서 방금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니 그것이 조선의용대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선공산당을 창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신채호 선생과는 상관없어요. 김재봉이 책임비서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언제? 1923년에 당시에 그 의열단에 그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의열단 행동 강령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든 것이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1923년이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조선어학회다. 그렇죠? 1942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4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41번. 41번. 자,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연필해서 골라봐라 라는 거예요. 불령선인. 여러분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총독부 일본 놈들이요. 우리 독립운동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속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와 봉천성 중국 간의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조 중국 관원은 각 현의 병리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이 무기를 유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언급한다. 위반하는 자는 조선 총독부가 나왔죠. 그렇죠? 인도해라. 불령선인 단체를 해산하고 소유한 총기, 그러니까 무장한 사람들 다 신고해라 이런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국과 일본 간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라는 놈과 만주에 있었던 군벌 장쩌린이 체결한 이른바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이 미스야 협정은 언제 체결됩니까? 1925년에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 상황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죠.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42번으로 가겠습니다. 42번.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순종 황제 인사일인 오늘 경성 각지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다. 끝나야 돼요. 1926년 60만세 운동 아닙니까? 고종의 인사일 하면 3.1 운동이고요. 순종의 인사일 하면 60만세 운동입니다. 1번. 신간회의 결성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60만세 운동 일때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가 연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네. 물론 사전 체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발각이 돼서 사전 체포가 됐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뭉칠 수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학생 주도로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무슨 일?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됐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실 무엇이? 신간회가 만들어지니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2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델과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는요. 1910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중국의 5.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어학회 1931년부터 42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26년 없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된 것은 이 3.1 운동이에요. 그렇죠? 3.1 운동 이후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일본 놈들이 입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4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일단 설명을 한번 볼까요? 태평양 전쟁이 전개됐던 이 시기에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조선 임전 보국단 단장 최린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 결정을 반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반역 행위를 했던 최린
최혜린이 이 징병제 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징병제는 1944년 상황 이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44년 이 전쟁에 광분한 일본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첫 번째. 통감부가 설치됐어요. 통감부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게 190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있었던 10년까지 존속하게 되는 일제 식민기구지요. 자, 두 번째.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1926년 정우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이었다.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본의 계략이에요. 자, 네 번째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대 상황이니까 틀렸고. 다섯 번째요.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징발해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1944년 상황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4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4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석주 기념사업회예요. 제목 일제의회 훼손된 석주 땡땡 선생입니다. 호가 석주지요. 자, 그 일제강점기 경경산 철로 부설 때 석주의 생가인 임청각의 행란채와 부속 건물이 허물어졌습니다. 석주 일가가 이어온 독립운동의 맥을 끊기 위해서 일제가 철도 노선을 일부러 그 앞에다가 밀어버렸다는 거죠. 집을 헐고요. 그 가운데다 철길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정글 그 아래 볼게요. 석주 선생 서간도로 망명해서 경학사를 1911년에 설립을 했고요. 자, 다음 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거. 1925년에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이상용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1925년에 임정래 우리가 국무령으로 선출이 됐지만 그 사상격화가 굉장히 심할 때가 1925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상격화가 심해지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자진 사임을 하시는 분도 이상용 선생입니다. 자, 1번. 김원봉 선생 1919년 의열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의열단과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안창호. 안창호 선생은 이제 보통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노선을 갖고 있었다. 세 번째, 여운형 중도 좌세력으로 좌우 합작을 전개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동희 선생이죠. 1914년 연해주에 만들었던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의 부통령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동희 선생. 자, 그리고 이제 정답 5번 이상용 선생에 대한 설명이 자료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지우고요. 4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5번)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걸 찾아봅니다. 출발에 앞서 김구 선생이 담화를 했군요. 자, 내가 30년 동안 조국을 그리다가 겨우 이 반쪽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 반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광복 이후에 벌써 2년 정도 흘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광복 이후에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2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38선을 넘게 되었다. 이번 회담의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부터 특별한 방안을 작성하지 않고 피차의 백지로 임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죠. 누구와? 북한과. 그래서 난 북한으로 가서 어떠한 일을 성사시키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행에 앞서서 남북 요인에 대한 김구의 성명서가 원래 이름이고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1948년
1948년 4월 달에 있었던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1948년 4월 달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과 북이 북한에서 만나죠. 이른바 남북 협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구, 김규식, 북한에는 김일성, 김두봉이 만났죠.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하고자 했던 목표는 뭐죠? 남과 북의 통일국가 형성이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6.25 전쟁이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1966년이고요. 이거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때 우리가 베트남에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보냈던 이 상황이죠. 자, 세 번째,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에치슨 선언이 발표한 이후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죠. 6.25 전쟁이 터집니다. 네 번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올라가서 안 된다. 남북한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고 배경에 따른 결과가 자료에 나오니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조인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6.25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렇죠? 6.25 전쟁 끝나고 1953년에 이 미국과 체결한 우리나라의 국방 담당 조약이에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래서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45번엔 정답이 4번이고요.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4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직원 일동 기념 촬영 있고요. 독립공채가 있고 한국광복군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것이 또 구미위원부입니다.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에 이승만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라는 거죠. 1923년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가 갈등을 겪게 되었던 국민대표회의. 자, 세 번째, 연통저 교통국을 운영했으니 이것이 임시정부 초기 활동입니다. 초기에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역시 임시정부 초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역사 관련된 서적을 정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조선혁명 간부학부를 설립했다라는 거죠. 1932년 이것은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의열단.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김원봉이 우리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게 되죠. 의열단과 관계 있는 내용이다. 46번,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있지요. 자, 4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1. 모둠. 1948년 현대사네요. 비아비타 군사재판 판결문이 있고요. 이 모둠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있고 3모듬 93년 일본 정부 고노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노다마는 뭡니까? 일본 정부와 사죄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라는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것을 성노예로 규정을 하고 우리도 성노예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다. 1번. 간도 참변의 피해 양상. 이것은 1920년부터 21년에 있었고 독립군들의 일본 놈들이 독립군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간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간도 참변이죠.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사할린 강제징용의 실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한
전시수탈 체제예요. 전시수탈 체제.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물어본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단 말이죠. 세 번째, 관동 대지진과 한인 학살 사건이 1923년에 있었고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었고 이 모든 이유는 다 누구냐? 조생진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학살을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일본군 위안부와 범죄 전제 문제. 그렇죠? 이것이 4번이 정답이다라는. 다섯 번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살. 자, 이것은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이 그 정책을 바꾸죠.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 자칫 잘못했다간 우리가 죽일 수 있으니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죠. 아무튼 관련 있는 것은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찾아봅시다. 가번 보면요.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래서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내세우고 통일을 이룩하겠다라는 것을 남북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자, 나아번 부마민주항쟁이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1979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렇죠? 자, 부산과 마산에 민주항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와나 사이 72년 7월부터 79년 10월까지다. 풀어봅시다. 1번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1972년 10월 달에 7월 이후 이 사이에 들어가네요. 박정희 정부. 두 번째, 금융실명제 1993년이죠. 김영삼 정부니까 한참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는 2000년에 있었고요. 2차는 2007년에 있었고 3차는 또 2018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자, 네 번째,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1965년 박정희 정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내용인데 가 이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섯 번째,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칠판 조금 지우고 풀어볼까요? 조금만 지웁시다. 요만큼만. 자, 4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 대학 교수단 가두 시위 나서 오늘 대학 교수단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학 교수가. 교수단은 3.15 선거를 규탄한다라는 거죠. 3.15 부정선거 대학 교수단의 시위. 그렇죠? 그러면 얘기 다 끝났어요. 1960년 4.19 혁명이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4.13 호원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 이거 역시 6월 민주항쟁입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지요. 자, 세 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를 반대했다라는 거. 신군부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4.19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4번 정답. 5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군사 쿠데타라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유산을 영원히 추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군사 쿠데타가 다 끝난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그러면 광복 50주년 광복이 1945년 플러스 몇 주년? 지금 50주년이니까 그러면 1995년 상황이니까 김영삼 정부네요.
우와. 그렇죠? 우와, 맞아요. 자, 일제전제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하고요.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다. 1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으니 1991년 노태우 정부 아니겠느냐. 자,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국교를 수립하였다라는 거죠. 중국과 92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련은 1990년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북방 외교라고 부르죠. 세 번째,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선에 합의했다라는 거죠.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예요. 합의하였다라는 거죠. 합의. 네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 누구 때입니까?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고 5번 IMF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외채를 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김영삼 정부인데 극복했다라고 되니까 외채 상황은 2001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지요. 단어 하나로 답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40회까지 이제 넘어오니까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 선택지 같은 거 나온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중요성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린 것은 어떻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론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는 것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43회 때 뵙겠습니다. 43회 때 안 뵙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